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3월 6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 이제 실질적인 경마인데 오늘부터 꽃샘추위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춥네요. 완전 겨울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자, 이제 레이팅 시스템이 서서히 이제 한 2, 3주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슬슬 이제 데이터도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데이터도 좀 모아지고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그 모아진 레이팅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를 갖고 한번 좀 모음을 해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 데이터도 쌓여가고, 자,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한번 배당을 노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렇게 부산경마는 그냥 그런 대로 했고, 토요경마하고 일요경마가 조금 밋밋했어요. 밋밋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자, 이번 주는 부산경마는 뭐 맨날 잘하니까요. 제주경마는 또 맨날 잘하고, 기본적으로 강타는 뭐 부산 제주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믿고 싶고요. 자, 오늘 또 제주경마도 강한남위원하고 한번 진행을 하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부산경마 10개 경주, 조금 체제가 바뀌었죠. 제주경마가 5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부산경마가 10개 경주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부산경마의 진수를 강타와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타의 UCC 엉뚱생뚱경마, 작타가공이라는 그래도 정통경마를 지향하는 최고의 방송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UCC는 제가 원조입니다. 거의 원조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UCC, 리빙TV 뭐 이런 거 다 섭렵을 했고, 스카이TV까지 자, 섭렵을 한 방송계의 그래도 최고의 그래도 이 실력을 자랑한다고 저 자신은 자부를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멋진 방송 계속적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자하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부산경마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보겠는데, 오늘은 출전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부산경마 출전수가 줄어들었는데 한 3개 경주가 배당이 와장창 터질 것 같아요. 2개 경주는 와장창 터질 것 같고, 1개 경주 정도는 중배당, 또 한 2개 경주는 그래도 중배당 정도. 그래서 한 5개 경주가 붙어볼 만한 경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경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대우강자입니다. 비교적 편한 선행도 갈 수 있고,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데뷔전시 초반 빠른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에도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 대우강자는 강력한 배팅권의 보다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단통으로서는 아무래도 6번 원더풀 총회라는 마필입니다. 자, 원더풀 총회 피스론조에 잡아두고 안발이죠. 460다마 정도 되는 마필인데, 체중이 이제 데뷔 이후 꾸준하게 이제 빠지면서, 군살이 빠지면서 이제 마필 자체의 힘과 완성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6번 원더풀 총회는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권에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꾸준한 경주력 성적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지만, 자, 이번에는 선입전개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 원더풀 총회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 거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또 누가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센 마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는 이제 8번 대보람달인데 제가 보기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1번 비카사랑이 오히려 괜찮습니다. 오히려 1번 비카사랑이 괜찮은데, 이 강영권 마방하고 이 백강렬 마방은 뒤통수 경마를 좀 잘하는 마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1번 비카사랑으로 때려버리고 이 6번 원더풀 체인을 재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바친다면 1번 비카사랑을 바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멋지게 그 후반부에 그 파인드림 경주였죠. 그때 토캐피탈이었나? 그걸 갖고 뒤통수를 또 후지를 타고 가지고 뒤통수를 빵 쳐가지고 30몇 배짜리를 터트려 버리더라고. 야, 완전히 그냥
그 국민학생이 하는 짓거리를 하네, 완전히.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걸로 밥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그 핫다리 짓거리를 자꾸 하네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성장마감의 일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의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1200건주인데 거리 적응력이 부족하지만 이 편성에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1번 승리 아이콘이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주행검사를 3회에 걸쳐 통과를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행검사 때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순하면서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1300경주에서 또 한 번 선행을 갔는데 거리 적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걸어 들어오고 말았는데 이번에 거리가 1200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정도의 거리 적응력을 배양을 했어요. 그런데다 등짝도 유연명입니다. 1번 승리 아이콘이 왠지 모르게 요 편성에서 한번 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1번 승리 아이콘. 왜? 센 사람, 센 강자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승리 아이콘은 배당권 전력으로 가져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8번 엘사라는 마필입니다. 청해마네요. 청해마이고, 마필 자체이든 데뷔전 때 보니까 순발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지만 정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승리 아이콘이 빠르게 끄는 레이스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8번 엘사가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8번 엘사 정도의 입상 가능성 충분히 놓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청해마라는 점에서 조금 찜찜한 구석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7번 창동 에이스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게 가장 그래도 정석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마필 자체가 작습니다. 데뷔전 당시에는 416km로 주행검사를 시작을 하고 420, 430담아, 440담아 지금은 이제 440km인데 점진적으로 체중이 늘어나가면서 파워감이 많이 보강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맡고 있는 마필인데 앞으로 조금 더 체중이 한 460kg까지만 늘어난다면 조금은 더 뛰어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7번 창동 에이스가 이 편성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창동 에이스, 8번 엘사, 여기에 1번 승리 아이콘 이 3마리 정도 읽어줄 수 있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입니다. 경마라는 것이 매 주구장창 배당만 노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경마 방송이라고 해서 매번 꼬시는 준매 메인으로 꼬시는 방송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비록 공짜로 해주는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인의 자격으로 그래도 뭔가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제가 어저께 그 천안에 계신 부모님 집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허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70이 넘으셨거든요. 예, 언제 저렇게 늙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불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물론 한순간의 잘못으로 실수로 인해서 또는 잘못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좌절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50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주변부터 정리를 하면서 좀 잘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3000% 좀 흘러갔는데 자, 각설하고 부산제 3경주입니다. 완성도가 부족한 현군의 기복형 마필 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오래간만에 이제 노조무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 7번 대제질주입니다. 사실상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의 경주로 걸 보여주며 힘의 질주, 힘의 비축을 안고 있고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발주가 안 좋아요. 발주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발주를 어떻게 매끄럽게 뽑아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나마도 이제 노조무 기수가 계승을 했을 때 직지점과 그 이전 경주시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세한 쪽에서가 노조무 기수로 계승을 시킨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7번 대제일주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3호 월드스타입니다. 이 마필이 8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에요. 8천이죠? 8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이 마필 자체가 계속적으로 종과 뚝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하지만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데뷔 당시에는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제 선행력을 조금씩 끌어내자 종반 탄력의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매니피의 자마이고 8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4번 월드스타가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요주의 마필로는 그 4번 월드스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6번 서든 임팩트와 8번 부경드림이 강하게 도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부경드림은 사실상 33전을 치르는 동안 후착 한 번, 2착 한 번밖에 못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믿음감이 좀 떨어지죠. 반대로 6번 서든 임팩트도 벌써 4세가 된 마필입니다. 4세가 된 마필인데 사실상 9전을 치르는 동안 2착 한 번을 했는데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성질을 가지 않는 마필이긴 한데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점은 열어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데 저는 6번이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필은 아예 조금 좀 약하게 보고 싶고 오히려 4번이 월드스타하고 이 편성에선 이 5번 금포디바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두 마필이 재검 때 걸은 걸 보니까 5번 금포디바도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마체 자체가 510kg대가 넘는 아주 체구가 큰 그 암만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요 마필도 이변 연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7번, 6번, 5번, 4번 4마리 싸움인데 요 중에서는 7번 대제일주를 그래도 제일 세게 보고 싶다. 그 다음엔 6번 서든 임팩트보다는 4번 월드스타를 세게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금포디바와 6번 서든 임팩트를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한 마리만 더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인데 요거는 이따가 강한담 위원하고 함께 방송을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자 UCC 오전장 최대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레이팅 시스템도 이제 데이터로 어느 정도 강타가 딱딱딱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시험 단계도 될 겸 한번 정확하게 그동안의 배당의 선례를 갖고서 한번 때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자, 이 레이팅에 1번부터 40번까지니까 아주 낮은 5등급 마필들의 레이팅 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자, 요 경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3번 퀸 투아츠, 11번 미스터 컬리, 자, 여기에 7번 사만용운, 뭐 10번 한여남성, 13번 삼다만상,
이 정도 마필들이 누가 보더라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입니다. 3번 퀸투아츠, 7번 사만영웅, 그 다음에 여기에 10번 화려한 남성, 12번 미스터 컬리, 13번 삼남한성. 여기서 다들 뭐 입상 가능만을 추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특히나 데뷔전 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던 데뷔전과 2전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던 3번 퀸투아츠는 이 편성에서도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고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고 또 상대적인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1400이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번 퀸투아츠가 지금 3kg의 안반의 부중이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부중을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사실상 53kg를 달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470kg대의 마체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퀸투아츠는 어찌됐든 간에 벨트인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인데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인기권 전력을 갖고 강타가 때릴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레이팅 데이터가 모아진 가운데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데이터가 모아졌는데 그 데이터에 딱 걸린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배당마거든요. 그 놈을 배팅권의 중심에다 놓고 때릴 거예요. 제가 어차피 여기서 틀리면 대끼리가 틀릴 겁니다. 대끼리나 준대끼리 어차피 세 방 이내에서 때려야 되니까 대끼리나 준대끼리가 틀릴 겁니다. 그렇지만 맞았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뒤로 자빠질 만한 배당을 때려드릴 겁니다. 강타와 함께 아니면 바닥에 강타는 대가리를 배당만을 갖고 때렸을 때 바닥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 요력이 생겼을 거 아니야. 강타 예상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야, 얘 대가리 또 이거 이상한 거 놓고 때리는데 야, 얘가 들어오면 그냥 한구라가 완전히 된다. 근데 얘가 안 들어오면 바닥에서 꼭 들어오던데 바닥도 한번 돌려보자. 한 수가 나오냐? 한 수가 나온다. 그럼 바닥 돌리면 되는 거야. 방어로. 그 여러분들의 몫이라니까. 예상가보다 배팅가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늘 강타가 얘기하는 거야. 예상가는 예상만 할 뿐이에요. 최종적인 결정은 배팅가인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높은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3번 퀸투아츠는 가져가는데 배당마, 복병마, 강타의 데이터에 걸린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레이팅이 뭔지 왜 배당이 터지는지를 한번 제대로 된 준비인 승부처로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신있게 박살낸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조용한 승부처. 장안의 화제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는 일단은 다들 고만고만한데 4문 프로이벨리도 지난번에 기어 들어오는 바람에 믿음이 100% 가는 마필은 아니고요. 7번 넓은 볼도 매번 결정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한 마리 정도를 추천을 하라고 그러면 14번 오스타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 오스타? 야, 오스타가 이게 인기만가? 인기 좀 모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데 이 종반 쭉 힘이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앞선이 만약에 빠르게 레이스가 빠르게 흘러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자칫 13번 오스타가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번 프루이벨릿이 선행을 가고 외곽 게이트에 13번 해피하나가 또 따라가고 6번 인디안 파크가 앞선을 주도하는 경주인데 저는 이들 마필들이 왠지 이렇게 싹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인기는 이런 말들이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1번 월드킨도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6번 인디안 파크도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플로이벨리도 인기만이고 한데 또 13번 해피하나도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들 마필들이 이번 변유시 그렇게 선전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13번 오스타가 이 편성에서는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4번을 좀 세게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14번을 오스타를 한번 강하게 읽어주면서 이번 조용한 승부처도 널널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인기마가 다들 하나 이상의 단점을 갖고 있어서 불안하다. 물론 4번 플로이 벨릭과 뭐 예를 들어서 13번 햇비 하나가 들어온다면 전 못 맞힐 거예요. 4번 13번은 이런 대끼리 맞고는 솔직히 이번 편성에서 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릴 때 틀리더라도 4번 13번 이런 맞건들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배당 공략을 한번 조용한 승부처럼 멋지게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6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6경주를 준메인으로 가져갈까 4경주를 준메인으로 가져갈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6경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일 배당판에서는 11번 지붕승리라든지 또 여기에 8번 최대강자라든지 13번 에이스시나 또 3번 가무시나 요런 4파전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이들 마필들이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편성에서도 보병권, 보병 배당마가 존재하는 경주가 아니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3번 가무시라도 금강경주시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8번 최대강자도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이전에 한번 입상을 못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지동승리도 데뷔전에서 입상을 못했고 지난번 경주시 이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올라왔던 마필이고 11번 에이스시라도 그렇고 이들 마필들이 조금은 낫지만 왠지 모르게 약간은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배당이 좀 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11번 지봉승리를 뭐 이 편성에선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왜 11번 지봉승리를 왜 당연히 가져가야 돼요?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 선두권에 누가 나서든지 간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반 뚝심형 마필인 11번 지봉승리가 충분히 막판에 날라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11번 지봉승리는 일단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여기서도 복병형 마필을 아예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8번 최대강야도 그렇고 11번 지봉승리도 그렇고 여기에 뭐 13번 에이스 신화도 그렇고 이런 마필들을 무시할 수 있는 전력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은근히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축을 아예 배당만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B급 배당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6경주도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번, 11번, 13번 뭐 3번 이런 인기만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보고 있다. 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기마다를 다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왜 이런 말들이 불안한지. 전부 다 어떤 마필들이 팔릴 거라고 다 알고 떠드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병만을 논다고 해서 모르고 인기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상한 면이 보입니다. 그냥 예상지 들고 종합치 보고서 하게 되면 그냥 무당경마로 해서 어쩔 땐 저보다 잘 맞출 수도 있겠죠. 경마라는 것이 그런 게 특징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 가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 4번 신천 여망이란 마필입니다. 입상에는 지난번에 이제 실패를 했지만 출전마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편성에서도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4번 신천여망은 편성상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다. 자, 무조건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후착골로서 5번 트리플 라인이냐 아니면 7번 청구시대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7번 청구 시대보다는 5번 트리플 라인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래서 7번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 4 놓고 5, 7? 이렇게 때리면은 환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 놓고 5, 7을 때리면 안 되고, 5, 7 중에서 한 마리 때리고 배당을 하나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5번 트리플 라인 쪽에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싶다. 5번, 7번 중에서 고르려면 저는 5번을 고를게요. 왜? 아직까지 성장 단계에 있고요.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1억 5천짜리 고가의 마필인데다 엑턴 파크의 자마들이 힘이 좋으니까 지난번에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4번, 5번 쪽에 단통 공략을 기대해보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경주는 4번, 5번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지의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빵빠라방 빰빰빰빰 빠라방.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딱 보니까 레이팅은 5번 프레임캠프, 4번 라이징 캡틴, 7번 불패가도, 9번 모닝 이파람, 13번 알파 플러스, 1번 프레레이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사의 책자를 보시면 레이팅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일단은 이 5번 프레임캠프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저는 이번에 이 5번을 자르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 프레임캠프를 자르고 메인으로 때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5번 프레임캠프를 설명을 드리는 게, 금강경시 계속적으로 하강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거리 적응력은 완벽하게 1800과 1900을 모두 마스터를 했고, 자, 이번에도 견제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선행 승부에서도 가능한 마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마필을 약하게 보냐? 지난번에 4kg가 늘어난 56kg로 선행을 강고도 종반 탄력이 하강된 모습을 100% 끌어내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요번엔 또 58kg로 또 부중이 또 늘어났습니다. 너무 보이는 인기마이다 전개도 선행이라는 보이는 전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마필인데, 이 58kg라는 부중이 아무리 봐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5번 프레임캠프가 이 편성에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5번 프레임캠프를 당연히 아주 상태가 좋다면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할 생각이고, 지금 심정에서는 자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도 배당으로 때리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경주도 5번 프레임캠프를 약하게 보거나 자르고 싶은 불안한 인기만으로 구분해보고 싶은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대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승부처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을, 중고 배당을 노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루 경마를 봐서 경마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경마가 또 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쉬운 경마를 배당으로 만들어서 터트릴 이유도 없고, 또 어려운 경마인데 불구하고 또 배당으로 조져가지고 또 맞히는 것도 없이 올킬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에서 있어서도 단통이 되면 한 3배든 2배든 간에 2배 이상은 돼야죠, 최소한. 2.5배 이상. 그래, 0.5는 먹어야 되니까, 최소한. 그러면 그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단통이 되면, 단통을 확신한다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배팅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메인 승부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준메인을 웬만하면 안정적인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전부 배당을 때리는데, 배당을 노리는 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예상은 무슨, 예를 들어서 1.5배라는 거, 또 2배라는 거, 사실상 적은 배당은 아니거든요.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소중하게 모르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일률적으로 배당을 노리는 작전은 잘못된 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구경주입니다.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4번 레디앤 유아. 지난번에는 선행을 가고도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1200에서 조정 하강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완급 조절 정도로 봐주고 싶어요. 완급 조절 정도로 봐주고 싶지, 뒷마필들과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를 좀 늦추고서 마지막에 좀 덜 끌어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4번 레디앤 유아는 이번에도 끌어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자, 이게 5번 디퍼런트 디멘션입니다. 지난번 교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선취인 여부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데뷔 후 3번의 경기에서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뭐 5번 디퍼런트 디멘션도 배팅권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고, 자, 이게 이제 9번 스파이캡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선행 경합으로 인해서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요 두 마필을 가보경과 스파이캡을 조금 바닥에다 깔고 배당만을 놓고 때렸던 거였는데 이거 틀렸어요. 대길이었는데 틀렸어요. 역시 9번 스파이캡도 500다마가 넘는 앞마리라서 그런지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입을 펼치면서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출중하다 보니까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스파이캡 역시도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이 중에서는 당연히 4번 레디앤 유아를 제일 세게 보고 싶고요. 9번 스파이캡이냐 5번 디퍼런트 디멘션이냐인데, 두 마리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싶어요.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싶은데 9번 스파이캡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4번 9번 4번 5번 자, 이런 쪽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뭐 배당마를 이번 끝장 승부처는 7번 중앙대회하고 12번 영천에이스라는 마필들인데, 7번 중앙대회는 2억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이고 12번 영천에이스는 2억 2천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들 마필들이 모두 감량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분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불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인기가로 팔리는 3번 골리앗 마린이나 4번 바다축제나 9번 포레스트 골드나 11번 나팔도 사실상 아주 센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11번 나팔 같은 마필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만, 이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끝장 승부처 역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근간의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11번 나팔이 과연 이번 경시에도 또 한 번 득세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거리는 1900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있지만 11번 나팔 쪽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서 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래도 보여준 게 다인 3번 골리앗 마린과 뭐 4번 바다축제나 이런 마필들도 세지만 12번 나팔이 그래도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장 승부처 역시도 약간의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0경주 끝장 승부처까지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정과 배당이 고르게 펼쳐질 수 있는 부산경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기만 연연할 필요도 없고, 또 절대적으로 배당이 터지는 데서 소극적으로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초경마이긴 합니다만 맞출 수 있는 다락중의 베이스를 맞추면서 중구배당 승부처, 중매, 매일, 끝장 이런 승부처에서 한번 멋진 활약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제주경마는 강한남위원하고 다시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경마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입춘도 지나고 3월달인데 갑자기 꽃샘추위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춥죠.
오늘 너무 춥습니다. 뭐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에요. 예, 갑자기 또 따뜻하다가 추우니까 네. 혹시 느낌으로 느끼는 게 추운 그런 모습입니다. 조교 볼 때는 굉장히 춥죠. 예, 오늘 조교 볼 때 사실 발이 시렵고 무릎이 시렵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왼발에 좀 뼈가 쑤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말이 좀 실감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자, 요즘 이제 그 때 아닌 그 뚝선 시절 경마도 아닌데 참 요즘 그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든 간에 소수 경마에 대한 바람이 엄청 불어요. 이거 갑자기 그러네요. 언제부터는 그래도 근간에는 그래도 조교도 열풍이 있었고 복귀도 또 열풍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소수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경마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아무래도 이제 예상가들 탓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상가들이 기존의 예상가들이 좀 이제 정보력이 뭐 이런 거를 앞세우고 뭐 없거든요 사실. 뭐 조교 안 보는 사람, 뭐 복귀로만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보다 꼭 이 소스, 이게 정보 간다,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맞았을 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제주나 부산이나 뭐 이런 소스, 정보, 뭐 이런 게 조금 판을 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없는데. 그쵸. 마치 이런 거 뭐 네. 내용은 없는데, 근데 또 당해봐야, 이제 좀 당하다 보면은, 별 내용이 없는구나, 소스라는 게. 또 가장 많이 돈을 주는 게 소스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스라는 것도 겐토가 기본이 안 되면 아무 무용지물인데, 그죠? 네,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촉이 있어야죠. 그 소스죠. 그렇죠. 뭐 내 걸로 만드는 뭐 그런 촉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소스만 듣고 하는 거는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그렇죠. 가장 빨리 죽는 지름길.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 경마를 지향을 해서는 절대 경마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패잔병들이 얘기하는 게 경마의 패잔병들이 얘기하는 게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경마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3월달 실질적인 첫째 주인데 이제 5개 경주로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시행이 되나요? 네, 이제 제주 경마가 금요일 5개, 토요일 4개인데, 서울, 부산 경주가 이제 대상 경주가 있는 뭐 토요일 날, 이때는 1개가 줄어요. 그때는 한 3개로 시행이 되고, 뭐 그런 대상 경주 시행이 없는 주는 뭐 항상 똑같이 5개, 4개, 이렇게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예, 제주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소식입니다. 어찌됐든 제주 경마, 우리 국산마 쪼랑말들의 경주니까 뭐 우리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 제주 경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마주들도 말도 많고 마사에도 말이 많은데 그 마사의 홈페이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야, 마사의 홈페이지 목요일 날 되면은 이 버그가 생겨가지고 뜨질 않아. 야, 그리고 토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이럴 때 또 경마할 때 보면은 이게 마비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야, 마사이가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하는데 다른 일은 뭘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흑자 공기업이라고 하는 마사인데 야,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오늘 금요 제주교차 경마 5개 경주 시행하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주 휴장을 하면서 많은 마필들이 좀 출전이 좀 정체돼 있었어요. 뭐 이번 주까지 좀 빡빡하게 출전이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이 있고, 또 3월 달에는 이제 최고 검사가 있습니다, 한라마. 네, 말에 3주차 경마 끝나고 최고 검사가 있는데, 뭐 지금부터 이제 좀 키가 큰 마필들, 뭐 이런 마필들, 뭐 아낄 이유가 없어졌어요. 뭐 이런 마필들은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든가, 뭐 찾아내는 뭐 이런 재미, 꼭 그런 마필을 좀 찾아내서 배팅하는데 고배당 한 번씩 노릴 수 있는 타이밍 아닌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간남 위원이 이제 제주 현지 전문가시니까 그런 말들을 좀 잘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고배당을 적중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한남 위원이 선정한 메인 승부처는 몇 경주죠? 네, 마지막 경주 한라마 8경주입니다. 8경주. 네, 제주교차 8경주.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 알찬 방송, 최고의 방송 제주교차 경마, 제주교차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은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올라오는 마필도 있고 잘 나가다가 또 꼬꾸라진 마필들도 있는데 자, 이번 1경주의 전반적인 흐름과 가장 관심마 일조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경주는 뭐 얼핏 보면은 좀 혼전도가 있어 보이지만은 뭐 전력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뭐 인기 마필들의 능력 단연코 앞서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크게 이변은 없을 걸로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편성상으로 본다면 어떤 마필에게 제일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 능력상 이제 한 수 위의 마필은 이제 7번마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800m 기록 면에서도 뭐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이제 새벽 훈련 시 이제 박병진 조교사가 만지면서 걸음이 훨씬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문성호 기수와 기승을 했는데 2착을 차지했어요.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은 편성 자체가 상당히 강한 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뭐 약편성을 만났고 다시 한번 적임 기수 비용이기 때문에 입상권 한 자리는 뭐 무난하게 차지를 할 걸로 기대되는 마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선구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권 마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7번은 제껴놓고요. 일단 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네, 이제 8번마 태음산성이 이제 최저 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이 마필도 뭐 능력이 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휴양 이후에 오랜만에 출전을 했는데도 장우성 기수, 최단거리 경주 편성했지만은 800m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더 보여줄 잠재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후차권에서 가장 유력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7번, 8번 가장 인기권 전력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1번도 있고 또 10번도 있는데 10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10번은 이제 그동안 이제 좀 400m 정도 주로 뛰었던 마필인데, 생각만큼의 큰 능력이나 혈통 면에서도 큰 능력 마필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좀 훈련 강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강하게 훈련하다가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한 템포 좀 쉬는 느낌, 이런 인상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네. 저는 4번, 철의 여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번 철의 여신 아니면 저는 1번 지상낙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번 철의 여신 쪽으로 약간은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기본만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등짝 자체가 권동석 기술에서 믿음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직접적 경주 시에 보여줬던 능력은 실질적으로 워낙에 이제 강자들과의 일전이어서 등위는 8착을 차지했지만 사실상 능력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4번 철의 여신이라는 마필을 관심권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강한다면은 7번 선구자를 필두로 해서 8번 태웅산성, 여기에 저는 4번 철의 여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7번, 8번, 4번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 이번 경기는 충분히 적중의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거 7위 안 가고 1위 가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진 않겠죠? 설마 1경기에서? 이게 제주마 경기는 능력 차이가 월등하면은 그런 장난을 못 칩니다. 아직 이제 밑에 등급이라 가지고 여기서는 장난칠 수 있는 소지는 없다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경마가 워낙에 그런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많이 피곤합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3경주입니다. 제주마 3세 이상 1000점 이하 핸디캡 경주인데, 요 경주 은근히 혼전 양상 경주 같아서 제가 요 경주를 한번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는데, 자, 전반적으로 흐름과 또 강한담 위원이 관심있게 보는 마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성 자체 1000m 경주인데 강축은 있습니다. 강축 말에서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들어오는 대가리 마필이 서 있는데, 외곽 게이트에는 10번마 장타왕자입니다. 장타왕자 사전 전승을 하는 마필인데, 최근에 경주 4번 다 우승할 때마다 거의 주행검사 받듯이 우승을 차지를 한 마필입니다. 지난주에 단거리 편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번에 1000m 거리 늘어난 거리에 의도적으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마방에서 자신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다시 이제 문성호 안장, 장성종에서 거의 승부 기수죠. 문성호 기수 안장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말에서 뛰어내리지만 않는다면 우승권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10번 장타왕자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가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고, 그럼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 예, 후착이 좀 혼전이에요. 네. 뭐 외곽에 있는 8번, 9번은 뭐 휴양 마필인데 마치가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일단 뭐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2, 3, 4, 5, 7까지 가능한 전력들인데, 한 집만 아니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 5번마 에이스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단지 또 한 집이라는 게, 5번, 10번 한 집이라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인기 마필이에요. 좀 배당 마필이면은 뭐 이런 게 좀 들어오는 경우가 퍼센트지가 높을 수가 있는데, 5번마 에이스왕도 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마필 상태가 좋습니다, 이 마필은.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 가지고, 1000m 거리라면은 여기서는 뭐 단연코 뚝심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경주는 저는 솔직히 제가 메인 선수처럼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거리 적응력에 따른 이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게 10번 장타왕제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교도 좋고 능력도 괜찮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판일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 핸디캡이 있죠. 거리가 이제 1000m에 첫 도전을 한다는 점과 또 직전 대비 5kg의 부중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지금 또 금방 또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5번 에이스왕과 동반 2주를 출전시켰다는 부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5번 에이스왕은 지난번과 거의 동격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고 10번 장타왕제는 네가 앞으로 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 검증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장타왕자가 이 편성에서 빠진다고 해더라도 누가 욕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왜? 두 가지 핸디캡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5kg 늘려놨지, 그 다음에 200m가 늘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중을 떠나서 200m라는 거리는 제주마한테는 긴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의 무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선 이 편성에선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번 장타왕자가 아주 강력하게 거의 대끼리로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마필을 뺄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고 받쳐서 어느 정도 방어의 메리트가 있다면 10번 장타왕자는 가져갈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떼낼 생각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3경주 강타의 메인 승부처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금요 경주 중에서 좀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라마 650점 이하 경주인데, 이번 주에 이제 1000m 하나가 있고 1200m 하나, 두 개가 편성이 됐는데, 자, 이번 경주가 이제 강축이 없어요, 강축이. 기록 면에서도 비슷하고, 보여준 전력 면이나 능력 면에서는 이제 1번, 5번, 1번만 용설, 5번 부자행보, 두 마필이 좀 객관적인 열사가 좀 앞서 있긴 한데, 자, 두 마필 다 휴양 마필이에요, 휴양 마필. 출주기가 좀 길어졌고, 상태가 베스트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자, 믿고 가기는 좀 불안 요소도 있고, 하지만 또 1000m라면 또 가능성이 있고, 여러모로 변수가 많은 경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배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그래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어떤 말이에요? 예, 저는 이제 10번마 맹렬한을 이번 경기에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마체가 좀 좋아진다 그러나요? 이제 마체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지는 마필입니다. 네, 꾸준하게 좀 힘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직전 경주가 이제 실적인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이었는데 1000m 거리에서 그 당시에 내측으로 추입을 했습니다. 내측으로. 제주 경마 내측으로 상당히 추입하기 힘든데, 승군전에 강한 상대들 틈에서도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는데, 상태는 뭐 직전보다 더욱 좋기 때문에 직전 이상의 걸음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10번 맹렬한. 자, 여기서 이제 사실상 이 천송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천송이 상태는 어때요? 네, 천송이는 이제 7조 마방이 마필인데, 이게 좀 마취가 얇아요, 이 마필이. 장우성 기수가 이제 적은 기수는 맞는데, 큰 능력은 없습니다, 이 마필. 큰 능력은 없는데, 항상 강한 편성에서도 항상 이제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줍니다. 이 마필은 마취가 좀 얇아가지고, 강한 훈련보다는 이제 컨디션 위주로 항상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태는 그냥 무난한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대비천이 이번 경주 인기만 아닌가요? 당대비천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마번을 잡으면서 보면은 당대비천은 인기 들어온 배당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예. 저는 하여튼 그러면 6번 당대비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능력은 저는 대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수 능력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제 이 마필을 괜찮게 보는 이유가 한때 이제 318kg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조금씩 군산에 빠지면서 지금은 지난 경주가 이제 311kg로 마체가 그래도 나름 단단해졌다고 보고 싶고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1200을 뛰었다가 다시 거리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근간 두 번의 경주 1200에서 실질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한 거지 그 이전까지는 안정된 착승권 이상의 능력을 꾸준히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서 이 강수환 기술을 이제 저번에 강한남 위원이 굉장히 잘 탔던 기술하고 이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야, 이 말 타는 걸 보니까 테크닉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계라는 게 있어요. 김홍곤이하고 제가 강수환이를 비교해 봤을 때 뭐냐면 그러니까 안 갈 때와 갈 때가 너무 좀 뭐랄까 비인기와 인기마에 탔을 때 또 가는 말과 안 가는 말을 탔을 때 너무 확연한 기승술을 보여준다는 게 제가 보기엔 성장에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그렇지 저는 뭐 6번 당대비천이 이 강수환 기수가 열심히만 타면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강한남 위원은 10번 맹렬한을 굉장히 좋게 본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더 고른다면요? 네, 5번마 이제 부자행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리 상태가 원래 안 좋아 이 마필이 파행기가 있는 마필인데 항상 그냥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좀 출주기가 길어졌는데 좀 파행기는 많이 잡힌 모습이에요. 하지만 뭐 스폿이 그렇게 싹 뛰어난 걸음은 아니기 때문에 뭐 현장 상태까지 이 경주는 좀 가야 되지 않나. 현장 상태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경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혼전양상의 경주인데 저희들이 강력 추천을 드렸던 마필은 강한남 위원은 10번 맹렬한 저는 6번 당대비천 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렸고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보는 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10번이 들어와가지고 단통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배당으로 여러분들이 접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체 6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마 4세 이상 7,000점 이하 핸디캡 경주입니다. 100만장자가 나왔네요. 또 최고의 인기 받을 것 같은데 편성 전체와 간신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마 4세 이상입니다. 4세 이상. 4세 이상 또 7,000점 이하로 나눴기 때문에 4세 이상의 7,000점 이하의 마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나왔으면 사실 108마리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7,000점 이상이 되면 또 오픈 경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그 밑에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혼전 구도로 이 경주를 좀 풀어갈 예정입니다. 1번마 백만장자가 최근에 연속으로 좀 우승을 차지하는 마필인데 부담량이 이제 조금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63kg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마필이 이제 편성도 직전보다 좀 강한 듯한 편성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속조 마필이 이제 동반 출전하면 8번마 백록장원이 있습니다. 8번마 백록장원이라는 마필을 저는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마 백만장자는 조금 이제 배팅권에 상황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네, 백만장자를 더 세게 보시는 거예요? 백록장원을 백록장원을 더 세게 본다. 여기서 배당이 터지는 거는 박병진 마방에서 1번, 8번이 빠지면 999네 거의. 1번, 8번이 빠지면 999인데 18이 다 추임 마필이에요. 앞선에 있는 마필은 이제 5번마 황제대구 한두 정도, 선입권에 7번마 알아 정도 하는데 이렇게 좀 단촐한 편성에서는 오히려 이제 항상 결과를 놓고 보면은 추임 마필들이 유리한 그런 경주가 많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8번마 백록장원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이제 시무상이 이빠이 가는 상황이었고 8번마 백록장원은 이제 뒤에서 좀 놀다 온 마필인데 이 마필이 또 언유일기수하고는 그렇게 썩 궁합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좀 거리가 늘었어요. 이 마필은 뭐 1000m에서는 좀 힘든데 1110에서는 뭐 항상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마필에다가 또 문성호 기수 연속 출주하면서 또 의지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카는 팔목을 백록장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카는 팔목 백록장원이다. 7번 아랑조화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네, 아랑조화는 뭐 크게 뭐 상태가 나쁘다 좋다 이런 모습은 없는데 뭐 이번에 월요일 날은 뭐 좀 마취가 무거웠어요. 뭐 수요일 날은 좀 강하게 한번 놔줬는데 베스트 상태는 한 10%. 이 정도 구조가 뭐 그 정도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 경주가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만장자는 지금 63km 물론 64km로 한번 뛰어가지고 우승을 장우성이가 타서 기승을 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쭉 원유일이가 타다 고경주 하나만 장우성이가 턱하니 타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그때 성산 일출배 그때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63kg가 좀 무겁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제1왕초처럼 좀 이렇게. 예, 64kg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편성이 좀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네. 이때는 그렇죠. 한 2000점 이하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2000점 이하, 7000점 이하 벌써 레벨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은 그래서 이 마필이 이제 직선 거의 100m에서 거의 탄력적인 것을 보인 마필 유독 좀 희한한 마필입니다. 300m 동안은 거의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밀어도 안 나가다 꼭 결승선 한 100m 지점, 50m 지점에서 갑자기 걸음이 바뀌는 마필인데 이런 모습을 또 보면은 또 뺄 수는 없지만은 부담 분량이 지금보다 늘었고 편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고 또 소속주 동반 출전한 팔로마 백록장원이라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뭐 일에 안 가면 또 팔로 가도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 경기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좀 빠질 수도 있는 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여기서 배당마 하나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호 불빛 축제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이 백록장원하고 불빛 축제하고 한번 같이 들어온 기억이 한번 나는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배당으로 이착을 한번 한 적이 꽤 오래된 기억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고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입니다. 한 번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데 그 잘 뛸 때 능력이 이번에 입상 가능권 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투를 달리는 일본 백만장자가 이번 페이스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4번 이 불빛축제이란 마필을 굉장히 세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세게 보고 있어서 빠꾸로 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4번 불빛축제를 대가리 놓고도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어. 왜? 인기마들이 하나같이 다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4번만을 놓고 때렸을 때 바닥에 깔 수 있는 말들은 지금 이 강한남 위원이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뻔한 거예요. 1번 백만장자, 7번 아랑조와 8번 백록장원 여기서 들어오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보병 대가리만 들어오면 무조건 맞췄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주에서 환수는 짱인데 그 보병만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저는 4번 불빛 축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그런 아다리가 잘 맞았을 때 항상 배당이 나오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8번 백록장원이 백만장자보다 낫다. 자, 이 강한남 위원이 강하게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8경주. 자, 오늘 교차의 마지막 경주이자 강한남 위원의 최대 승부처인 UCC의 메인 승부처인데 왜 메인 승부처를 선정했는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라마 2군 1610m 경주입니다. 2군 경주는 항상 좀 이변의 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사실 그렇지만 2군에서 1군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죠. 한 템포 이제 쉬는 그런 타이밍이 많이 걸리는 그런 편성인데, 자 9번마 이제 성공이 최근에 꾸준한 전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상대적인 전력 면에서도 앞서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자 저는 이 마필은 세게 보지를 않습니다. 9번마 성공 이번 새벽 훈련 시 이제 좀 파인기도 보이고 있고 상태도 크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9번마 성공은 현장에서 아예 잘라내든지 방어권 정도, 기본 방어권 정도만 깔고 갈 예정이고, 노림수 마필이 있습니다. 노림수 마필.
큰 이제 배당 마필은 아니지만은 성공을 뺀 조건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한 전력의 마필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이제 중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복병마 한두에다가 한번 배팅을 하겠고 9번마 성공은 뭐 현장 상황을 봐서 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8경기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9번 성공은 자르든가 방어를 가져가고, 이, 나름대로 노림수의 마필을 축으로 놓고, 보병마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강력하게 때리겠다. 그게 핵심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배당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중배당, 메인 승부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면서, 저는 여기서 한 마리를 추천하려면, 지난번에, 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머리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인데, 4번 극찬입니다. 이편성도 지금 강한남위원이 9번 성공을 자르네요. 자르니까 저는 극찬은 더 세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앞선이 빠른 경주에서는 얘는 못 오는 말이니까, 앞선이 무너지거든가 약해야만 올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 극창이 지난번 999를 터뜨리는데 1조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냥 바다에, 저 바다에 누워서 그냥 드러나 있더라고. 그래서 야, 얘가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편성에서 한영민으로 교체가 됐는데 영민이가 자기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잘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4번 극찬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찬이 참고로 뭐 직전 경주 3착 승분인데 정확히 4착했어요. 참 희한합니다. 3착 걸린 말들은 왜 거의 뭐 그림자도 안 보이는 경우도 태반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우승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제주도나 서울이나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구가 터져버렸어요. 네. 그 김주희 기수가 그냥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냥 뻥 하고 터뜨려서. 자, 어쨌든 8경주 강한남위원회 메인 승부처인데 상당히 자신있게 저랑 처음에 와서 얘기했을 때 자신있게 얘기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꼭 이 마지막 경주는 강한남위원회에게 한번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주교차 금요일 방송 저희들이 준비한 건 모두 마무리 짓고요. 자, 제주교차 토요일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